빈칸 문제의 특징을 파고들면 니네가 앞으로 집에서 빈칸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서 실전 시험에서 빈칸 문제를 어떻게 잘 맞출 수 있는지가 보이는 거야. 이게 선생님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오답률 1위였던 33번 문제. 자, 2분 30초 줄 테니까 문제 풀어봐. 시간 됐고 문제 꽤 어려웠을 거야. 그럼 오답률 1위다 보니까 쉽진 않았지. 뒷장에 의역 페이지에다가 우리 교재로 총 7문장이지. 7개 문장의 해석과 의역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리해봐. 빈칸 문제였지. 정답이 2번이었고 2번을 우리 교재 거기 빈칸에다가 한번 선택지 2번을 써놔봐. 그리고 그 빈칸, 지금 방금 전에 써놓은 부분에다가 형광펜을 치고 이 글의 주제이자 필자의 주장이라고 써봐. 필자의 주장. 네가 썼던 그 해석과 지금부터 설명하는 해석과 비교 대조해가면서 한번 들어봐. 자, 집중해서 첫 번째 문장 읽어보자. 시작. Heritage is concerned with the ways in which very selective material artifacts, mythologies, memories and traditions become resources for the present. Heritage 박스 표시하고 중심 소재 써봐. 이 글은 이거에 관한 글이야. Heritage가 이 글의 중심 소재였고, Heritage 하면 물려받은 것 혹은 상속 재산, 유산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글은 유산에 관한 글이지.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이자 필자의 주장이었는데, 참고로 Heritage가 뭐 어쨌다는 거야. 빈칸에 했다는 거지. 빈칸이 Heritage에 대한 필자의 중심 생각이었지. 필자의 주장이었지. 바로 해석해보자. Heritage, 유산은 is concerned with, be concerned with 이하면 with 이하와 관련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유산은 with 이하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 The ways in which 이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Very selective material artifact. artifact 하면 인공물이라는 뜻이야. 인공물질. 근데 material 했으니까 물질적 인공물. Very selective. 매우 선별된 물질적 인공물과 그 다음 mythologies. 신화. memories. 기억. traditions. 전통. 이 다 주어야 이게 become resources. 자원이 되는 for the present. 현재를 위한. 자, 해석 완성해보자. 시작. 유산은 아주 선별적인 물질적 인공물이나 신화 혹은 기억 그리고 전통 등이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해줬던 게 단어 뜻 그대로의 해석, 직역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의역이라고 그랬지. 즉 필자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딱 잡아내야 돼. 잘 생각해봐. 뭔 말이야? 유산이 무슨 뜻이라고? 물려받은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누구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거야? 우리의 과거의 어떤 선조들이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 유산을 얘기하는 거지. 이 유산의 특징이 뭐라고? 다시 해석해봐. 뭐야? 이것은 아주 선별적인은 무슨 뜻일까? Very selective. 야, 아무거나 다 그냥 유산이냐? 그러니까 우리 과거 조상들이 물려준 거면 다 유산이야? 아니잖아. 우리가 어떤 유산으로서 여겨야 될 것들은 아주 선별되어진 것들이지. 그래야 어떤 유산이라 할 수 있지. 매우 선별적인 그것이 물질적인 물건일 수도 있고, 여기서 물질적 인공물은 뭘 의미하는 거야? Virtual artifact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바로 유형문화재지. 신화, 기억, 그리고 전통. 내가 아까 앞에서 운을 띄웠잖아. 유형문화재라고. 그럼 이건 다 뭐야? 일종의 유산은 유산인데 heritage를 소위 말 따라해봐.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이라고 이해해도 돼. 그 문화유산에는 유산의 특징이 뭐라고?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과거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걸 의미한다고 그래서. 그 물려받은 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밑에 보지 말로 얘기해봐.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신화, 뭐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책 중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게, 아니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전통, 기억. 기억은 뭐야?
일제 강점기 시대 때 3.1 운동이라는 어떤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있지. 그것도 다 유산이잖아. 그 다음에 전통 뭐야 추석 때나 설 때 지내는 제사 같은 것도 하나의 전통이고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지. 이제 다 이해되니? 이 그림 뭐에 관한 그림인 줄 알겠어? 다시 유산, 문화 유산은 is concerned with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쭉 열거했던 것들이 뭐 되어지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 지문 봐봐 이제. 쭉 열거했던 것들이 become resources for the present.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되는 방식. 거기를 잘 이해해봐. 문화유산은 물질적 인공물일 수도 있고 신화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아까 그 얘기 했나? 물질적 인공물은 일종의 유형문화재라면 그 다음 건 얘기 안 했구나. 살짝 운만 띄었지. 신화나 기억이나 전통은 좀 더 뭐라고 딱 정리하면 될까? 그냥 깔끔하게. 일종의 이건 무형문화재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재. 뭐랑 관련이 있다고? 자원이 된다는 건 이해합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한글이라는 어떤 역사적 유물이 우리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언어라는 자원으로 쓰이고 있잖아. become resources가 이해했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이해하면 끝나는 건데 for the present 어떤 자원? 현재를 위한 자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유산이라는 건 분명히 과거의 것이었는데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거지. 물려받아서. 이게 유산의 정의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유산, 문화유산에 관한 가장 어떤 일반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어. 써봐. 일반적인 정의라고. 가장 상식적인 정의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이게 지금 빈칸 문제고 그 다음 오답률 1위였다고 그랬고 그리고 수능 문제인데 그냥 단순하게 야 문화유산, 유산이라는 것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유산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글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나? 아니죠. 내가 여태까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냥 A는 B다. 근데 그 A는 B다라는 말이 너무 상식적인 거야. 그렇지 이게 유산이지 뭐. 이게 이런 거를 문화유산이라 하는구나. 이게 무슨 단순 설명문입니까? 내가 대부분의 빈칸 문제는 단순 설명문보다는 어떤 그 A는 B라는 거에 대한 필자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논설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럼 의심을 해봐야지. 문화유산은 관련이 있는 거야. 뭐랑 관련이 있어? 과거의 어떤 전통이나 기억이나 신화나 어떤 물질적 어떤 유형문화재, 인공물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네 가지가 뭐라고? 유산의 예시들이잖아. example이잖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자체, 예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이 중요한 거야. 필자가 어떤 말에 어떤 힘을 확 실어주고 있잖아, 지금.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 말이 뭐냐고. 그 말이 뭐냐고. become resources for the present. 조금만 더 생각해봐. 뭔 의미야? 다시. 내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과거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 혹은 과거의 선조들이 남긴 것은 다 문화유산이야? 그런 거야? 그럼 과거의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밥그릇, 숟가락, 국그릇, 이런 식기류뿐만 아니라 정말 더럽게 그들이 사용하는 요강, 모든 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는 건 싹 다 유산이야? 그래서 very selective라는 단어도 나왔었잖아. 아주 선별적인. 결국 첫 번째 문장에서 필자가 뭘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 지금. 유산이라는 것은 우선 유산, heritage라는 단어 자체의 정의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긴 하나 과거에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이게 다 유산은 아니지. 맞아?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유산이라 하면 뭐야? 과거의 것이긴 하나 이게 현재도 뭔가 유용하고 뭔가 우리가 사용할 만한 뜻깊게 어떤 그 의미를 기릴 만한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지만 이쯤에서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빈칸 한번 떠올려볼까? 빈칸 한번 읽어봐. 시작. As much about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 마침 딱 아까 내가 수업에서 as에 대해서 설명했다.
as 이하처럼의 뭐뭐한, as 이하만큼의 뭐뭐한 이런 뜻이지. 그럼 as 이하부터 해석하여서 앞으로 해석을 끌고 가면 되잖아.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 과거를 많이 잊는 거에 대한. 하나는 remembering이고 또 하나는 그와 대조적인 의미인 forgetting이다. heritage에 대한 필자의 중심 생각이 뭐라고? 시작. 과거를 잊는 것만큼이었어? 기억하는 것만큼이었어? 왜 이래? 왜 순서를 바꿔? 시작.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 과거를 잊는 것. 방금 전에 해석했던 첫 번째 문장이랑 살짝 매칭이 물론 뭐 쉽진 않지. 야, 첫 번째 문장을 딱 보고 답이 보이면은 그건 내가 기적이라고 그러지. 근데 기적을 선생님이 평상시 정규 수업에서 종종 일으켰어요. 지금도 한번 해봐. 유산은 뭐야?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었던 것들을 다 기억해내는 것이 유산이지.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 과거의 선조들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 모든 전통들은 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잊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지. 일제강점기 시대는 역설적인 게 있어. 모순적인 게 있어. 우리가 절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기도 하지만 정말 잊고 싶은 과거이기도 하지. 맞아? 이게 heritage의 정확한 정의 아닐까? 혹은 필자의 주장이기도 하고. 유산의 정확한 정의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 동시에 과거를 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광펜을 표시해보자.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material artifact mythologies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become resources for the present. 이거 형광펜 표시해야지. 거기다가 뭐라고 색깔 볼펜으로 필기도 해봐. 이거 뭐야? heritage에 대한 필자의 어느 정도의 중심 생각이지. 두 번째 문제 읽어보자. 시작. The content, interpretations, and representations of the resource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present. An imagined past provides resources for heritage that is to be passed on to an imagined future. The content, 내용, interpretations, 해석, 번역, and representations, 표현 of the resource, 그 자원의, 그 자원의 내용이나 해석이나 표현은 are selected, 선택되어지며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The demands of the present,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되어지고 선별되어지며 an imagined past provides resources, 상상된 과거는 an imagined past provides, 제공합니다. 뭐를? resources, 자원을. 뭐를 위한 자원이야? for heritage, 유산을 위한 자원들을 제공합니다. That is to be passed on to imagined future. 그것은 passed on to, 뭐뭐로 전해질 수 있는 거지. 전달되어질 수 있는. 어디로? unimagined future. 이것도 그냥 미래가 아니라 상상되어진 미래로. 단어 뜻 그대로의 해석, 직역을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자원의 내용, 해석, 표현 등은 현재의 요구에 따라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상상된 과거는 상상된 미래로 전해질 수 있는 유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의역은 이런 거야. Of the resource, 그 자원에 대한 contents, 내용이나 interpretations, 해석이나 representations, 표현은. 그럼 그 자원이 뭔데? 첫 번째 문장에서 material artifacts, mythologies, memories and traditions 등등이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나 컨텐츠나 혹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 해석이나 표현이나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 are selected. 그냥 아무렇게나 무조건적으로 야 과거의 것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돼? 아니면 선택되어지고 선별되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selected라는 단어는 첫 번째 문장에서도 한번 언급됐었던 단어야. very selective.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present 하면 뭐야? 현재 요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야? 과거의 것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야? 아니면 아무리 과거에는 훌륭했던 것일지라도 이게 현재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어떤 양반과 쌍놈이라는 어떤 신분 차별제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지금도 계승되어야 돼? 이런 것도 이어지고 계승되어져야 할 어떤 아름다운 문화유산이야? 소중한 문화유산이야? 아니지. forgetting이지. 근데 과거의 것이긴 과거의 것이지만 이게 현재에도 아름답게 계승되어져서 우리가 훌륭히 잘 써먹을 수 있고 그런 문화유산 덕분에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면 차별 없이 그럼 받아들여야지. 이해했어 내 말? 이게 뭐야? remembering. 정답이 탁탁 보이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형광펜을 꺼내야지. 지금 나왔잖아. 중요한 장면이. 그럼 두 번째 문장에 어디에 형광펜을 칠까요?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present. 이게 첫 번째 문장에 become resources for the present와 완벽한 동어 반복이자 제시윤술이잖아. 뭔가를 반복하고 있다면은 필자가 어떤 의미를 유난히 강조하려는 것이므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그랬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heritage, 유산에 대해서 필자는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어? 선별되어지는 거지. 과거의 것이라고 무조건 물려받아? 그게 심지어는 악습일지라도? 나쁜 것일지라도 무조건 선조들이 물려준 건 무조건 소중한 거니까 무조건 물려받아?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냐고? selected지. 선별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또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고? 하나 더. for the present, of the present. 현재를 위해서 그것이 좋을 경우에만 선별되어지는 거지. 거기다 좀 더 정확한 단어가 나왔잖아. 첫 번째 문장에서 없었던 단어가 두 번째 문장 demands지. 현재의 뭐야? 요구지. 우리 예전 선조들의 일상복이었던 한복이 그게 별로 안 좋은 거라서 어떤 구린 옷이라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안 입고 있습니까? 너네 지금 한복 입은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안 입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전통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현대 생활에 맞아 안 맞아? 현대 생활에서는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잖아. remembering과 forgetting이 보이냐고. 잘 봐봐. 이게 수능 고난도 문제이자 킬러 문항이자 빈칸 문제의 특징이야. 이 특징을 잘 파고들어 보면 앞으로 고난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야.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계속 forg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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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mbering, remembering, remembering 그랬어. 그리고 정답을 찾으시오. 그럼 못 맞추는 병신은 어디 있어? 근데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어? 분명히 heritage에 관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필자의 주장이 remembering과 forgett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 근데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remembering과 forgett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 즉 이거지. 첫 번째 문장에 사과라고 그랬어. 두 번째 문장에 배라고 그랬어. 세 번째 문장에 포도, 딸기 등등 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빈칸에 들어갈 그 글의 핵심이자 주제가 뭐야? 과일이었지. 그 글의 주제이자 핵심이 분명히 과일이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단 한 번도 과일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근데 빈칸에 들어갈 만한 과일이었지. 왜냐하면 사과, 배, 포도, 딸기에 관한 글이었으니까. 지금 내 말 새겨 듣고 있는 거야? 빈칸 문제의 특징을 파고들면 니네가 앞으로 집에서 빈칸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서 실전 시험에서 빈칸 문제를 어떻게 잘 맞출 수 있는지가 보이는 거야. 이게 선생님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아, 빈칸의 특징이 이거구나. 분명히 heritage에 관해서 remembering과 forgetting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어들인데, 키워드인데, 우리가 아직 밑에 문장은 안 읽어봤지만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forgetting이나 remembering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가 될 만한 어떤 직접적인 워딩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근데 잘 생각해봐. 진짜 없어? 굉장히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이지만 계속해서 remembering과 forgetting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함의하고 있지. 함축하고 있지. 내포하고 있지. 별표 3개, 필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가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 빈칸 문제를 딱 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난도 킬러 문항 문제를 딱 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질문 잘 생각해봐. Remembering, forgetting이 이 글의 가장 핵심이었어. 그게 정답이었고, 그때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Remembering, forgetting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어떤 특정한 A,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어가 딱 보여. 근데 그 선택지 A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럼 내가 오히려 어떻게 문제 풀라고 그랬어? 그 선택지는 소거하고 풀라고. 걔는 답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 잘 생각해봐. 이게 킬러 문항의 특징이잖아. 출제자가, 아니,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만든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다시 A 했어. 모든 문장에서. 그리고 정답을 고르시오. 근데 선택지에 보니까 A가 딱 들어가 있어. 그걸 누가 못 푸냐고. 내가 그랬잖아. 발상의 전환이야. 왜 발상의 전환을 표현하냐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 지랄을 한다고. 사실 쥐가 봤던 단어가, 지문안에서 봤던 단어가 선택지에 있으면 자꾸 그걸 답이라고 믿으려고 그래. 안 된다고. 니네가 킬러 문항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출제되는 출제 메커니즘을 이해 못. 메커니즘이 너무 어려운 말이야? 출제의 어떤 원리를 이해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책이 중요한데, 내일부터 한 번만 더 설명할게. 내일부터 독해 공부를 할 때 이런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아? 함의를 읽어내야 돼. 절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함축하고 있고 내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뜻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독해 문제를 풀 때는 순진무구하게 문제 풀지 말자. 단순하게 문제 풀지 말자. 액면 그대로 읽지 말자.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뜻을 읽어야지. 세 번째 문장. It follows to that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memory and tradition are defined in the present. It follows that 하고 물결이라고 표시해봐. 따라서 물결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다. 괄호 열고 더 쉽게 해석해주면 물결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하면 돼. 그것은 follows to that 그랬잖아. to는 뭐야? 역시 또한이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것은 또한 that 이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that 이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to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맞장구 치는 거지. 이것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문장의 내용에다가 또 문화유산 그러면 that 이하라는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Meanings and functions, 의미와 기능들이 뭐에? Of memory and tradition, 기억과 전통의 의미와 기능들이 are defined in the present. 야, 이 정도 되면 내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니? 이 글을 쓴 필자가 내가 볼 때 치매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들이잖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present. 야. 원래 유산이 뭐라고? 과거의 것이었잖아. 근데 필자는 어떤 말에 방점을 두고 있어? past에만, past는 과거지. 거기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오히려 유산이라는 것은 현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 다시 한번, 유산에 대한 살짝 통념이 있지. 유산은 무조건 과거의 것이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 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현재랑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에서도 볼 때, 과거에서 물려받은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야. 그래야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전통이지. 맞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이해가 되나 봐봐. 그러면 여기서 are defined도 결국은 첫 번째 문장의 very selective, 두 번째 문장의 are selected의 재진술인 거 맞습니까?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같은 의미잖아. 두 번째는 뭐 말하나 마나죠. 다 이해했죠. in the present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are defined in the present 형광펜 쳐야지. 자, 그동안에 선생님 수업을 잘 생각해봐. 항상 이렇게 문제 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한 세 번째 문장까지만 읽어보면 답이 확실해졌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 니네가 실전 시험 보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이게 잘 안 돼요.
여기 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도 했잖아. 그리고 더 심지어는 모의고사 보는 날은 좀 긴장되고 해서 그렇다 쳐봐. 너무나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잘 안 굴러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내일 니네가 집에 가서 독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좀 잘 안 되던데요. 선생님처럼. 이제 선생님이랑 할 때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구나가 되는데 집에서 혼자 독해 공부할 때는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니? 당연하다라고 그랬지 내가. 야, 잘 안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쉽지 않다고. 이거 집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3번 문장에서 다시 한번. 그것은 또한 it follows to that 이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결론?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memory and tradition, 기억과 전통의 의미와 기능들이 are defined in the present, 현재에 와서 정의된다는 말이 됩니다. 네 번째 문장 읽어봐. 시작. Further, heritage is more concerned with meanings than material artifacts. 게다가 유산은 is more concerned with, 더 많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뭐와? meanings와 than material artifacts. 물질적 인공물들보다 의미와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물질적 인공물이라는 말은 변하는 대상이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 대상이냐. 아니 석가탑이 변해? 다부탑이 변해? 팔만대장경이 변해? 안 변하잖아. 거기서 변하지 않는 것. 그럼 변하지 하고 X 표시하고. 근데 meanings는 어때? 그 변하지. 의미는 과거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일지라도 지금은 안 쓰이잖아. 5번 문장 읽어보자. 시작. It is the former that give value, either cultural or financial, to the latter and explain why they have been selected from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 infinity 하면은 무한대지. 모르는 단어 없지. 자, 이 지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어의 압박이 별로 없었어. 근데도 굉장히 어려웠었지.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늘 얘기하는 게 어휘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휘력의 문제만, 단어의 문제만은 아니다. 자, it is the former. the former 하면 전자고 저 뒤에 있는 the latter 하면 후자지. 5번 문장에다가 난이도 상이라고 써봐. 이 문장이 이 전체 지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웠어. it is에다가 색깔 볼펜으로 밑줄 치고 that에다가 밑줄 치고 강조 용법이라고 써봐. 이때 강조 구문이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that 이해하는 것은 바로 전자이다. 뭐 하는 것은? give value, 가치를 주는 것은 바로 전자라고 볼 수 있다. 가치는 가치인데 어떤 가치냐? either cultural or financial. 문화적 혹은 재정적인 가치지. 자, 이래서 니네한테 첫 번째, 이 문장이 어려웠던 첫 번째 이유는 either부터 financial을 걸어 놓고 봐. 이게 앞에 value를 수식해주고 있다고. 그냥 봐봐. 원래 순서는 뭐야? either cultural or financial value 하면 쉬웠을 걸. value라는 말을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잖아. 문화적 혹은 재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전자이다. 뭐에게 문화적 재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누구에게? to the letter에게. letter 하면 후자에게. 여기서 the former는 4번 문장에 meanings지. 그렇지. 그럼 the letter 후자는 뭐야? material artifacts지. 그러면 the former에다가 의미라고 쓰고 the letter에다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물질적 인공물이라고 써봐. 그 다음 and explain why, 그리고 설명해 주는 것은 뭘 설명해? Why they have been selected from. they에다 동그라미 치고 they가 가리키는 말은 material artifacts, 물질적 인공물들이야. 물질적 인공물들은 have been selected from 이하로부터 선택되어진 거지. 뭐로부터?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 거의 무한한 과거의 것들로부터. 이 거의 무한한 과거의 것들이 뭐냐? 거의 무한대급의 엄청나게 많은 과거의 물건들 있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 이게 숟가락이 될 수도 있고 젓가락이 될 수도 있고 각종 식기류들이 되는가 아니면 과거의 선조들이 사용하던 뭐 근해, 팽이, 우물, 역사적 유물들이고 역사적 인공물들이지. 아니 그걸 만약에 지금 다 계승했다고 지금 다 사용하고 있냐? 아니잖아. 즉 선별해서 우리가 쓸 것만 뭐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이지. 선택할 건 선택하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렸잖아.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는 무슨 뜻이라고? 거의 무한대급의 엄청나게 많은 과거의 물건들이잖아. have been selected 한 뭐야? 선별해야 되는 거지. 이 선별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문장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여기서 select도 어렵긴 하지만 이해를 해야 돼. forgetting의 재진수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니 과거의 것이라고 다 물려받아? 아니니까. 선별한다니까? 선별한다는 건 뭐야? 취할 건 취하고 remembering 할 건 하고 forgetting 할 거는 forgetting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장 구조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여기가 되게 복잡한 게 하나 있었어. 대시 주어고 give가 동사고 물론 대시 가리키는 건 the former였지만 그것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니네 사형식 그러면 뭐가 나오니? give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지. 그럼 여기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give 하는 거 주다 제공하다는 뜻이지. 그 원래 간접 목적어는 뭐야? the letter지. 그다음 원래 직접 목적어는 뭐야? either control or financial value지.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뭘 배웠냐면 사형식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끄집어 오고 즉 give 바로 뒤에 두고 그 다음 간접 목적어를 to 이하로 내보내는 거 있잖아. 그게 이 문장 구조가 된 거야. 원래 문장은 the former 전자가 눈으로 잘 따라와봐 give 제공하는 거야. 누구에게 뭐를? the latter 후자에게 either control or financial value를 제공하는 거지. give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순서를 바꿔서 either control or financial value부터 give 바로 뒤에 두고 그 다음에 letter를 to 이하로 내보낸 거라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the former가 the letter에게 either control or financial value를 give 한다. 아직 이해됐습니까? 결국 내가 강조 구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강조 구문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필자가 어떤 의미를 유난히 또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가장 강조한 게 전자란 말이야 후자란 말이야. 아 정신 차리고 it is와 that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었어. the former 전자잖아. 그럼 전자가 의미하는 바가 물질을 의미한다고 그랬어? meaning을 의미한다고 그랬어? meaning이지. 그럼 이거를 통해서 heritage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면 거기에 부여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야? 잘 생각해. 왜 의미가 중요하지? 맞긴 맞았어? 왜 의미가 중요해? 야, 악습이라는 것도 하나의 헤리티지지. 그 악습이라는 전통을 지금 현재에 와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현대생활에 맞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이니까. 그 악습이라는 하나의 문화유산에 우리가 뭘 부여했어? 의미를 부여했지. 의미를 부여해보니까 이건 우리가 굳이 계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쁜 전통인 거야. 나쁜 문화유산인 거야. 지금 취사 선택하고 있잖아. 이해했습니까? The former가 give하고 이게 병렬 구조지. 그 다음 두 번째 explain 하고 있다. 자, 첫 번째는 누구에게 뭘 기부하는 거야? 누구에게 뭘 부여하는 거야? 후자에게, 즉 물질적 인공물에게 문화적 가치라든가 재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explain why 이하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무한대급의 선조들이 사용하던 과거의 많은 물질적 인공물들로부터 왜 그것들만 유난히 선별되어졌는지, 즉 과거의 것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사용하고 물려받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만 선별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야? The letter야, the former야? The former잖아.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라고 무조건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 아니 니네 집에서 요즘도 요강 쓰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왜 사용 안 하는 겁니까? 지금이랑 맞지 않으니까. 지금이랑 맞지 않는 데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잖아. 자, 6번 문장 읽어봐. 시작. In turn, they may later be discarded as the demands of present societies change, or even as it is presently occurring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when past have to be reinvented to reflect new presents. In turn, 결국 they may later be discarded. 그것들은 나중에 discard은 뭐야? 버려지는 거지. discarded. 아까 내가 취사 선택한다고 그랬잖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 그럼 discarded도 형광펜 치고
이건 remembering에 해당하는 말이야, forgetting에 해당하는 말이야. forgetting이지, forgetting. 내가 아까 설명을 빠뜨렸었는데 결국은 5번 문장에서 the former도 의미라는 말도 forgetting의 같은 의미지. 재진술이지. 그것도 형광펜 쳤어야지. 그럼 그렇게 치면 지금 정답에 대한 어떤 반복된 힌트들, 재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도대체 지금 몇 번 나오고 있냐고. 모든 문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오답률 1위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알고 보면,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다. In turn, 결국 그것들은 나중에 풀어줄 수 있다. As, 뭐에 따라서? The demands, 요구가 of present society change, 현대 사회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서, or even, 혹은 심지어는 as it is presently occurring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The former Eastern Europe 했으니까 동유럽은 동유럽인데 구동유럽이라고 그래. 구동유럽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또 뭔 말이냐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 붕괴됐어. 그럼 베를린 장벽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존재하던 하나의 material artifact였다. 문화적 인공물이었어. 그것도 하나의 유산이잖아. 근데 그게 왜 붕괴됐어? 그 당시 동유럽 사람들의, 그 독일 사람들의 염원이 뭐였냐면 이제 더 이상은 독재 정권은 싫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자. 라는 염원에서 이제 우리가 서독과 동독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하나로 통일을 이루자. 이런 염원에서 예전의 헤리티지를 없애버린 거지. 즉 이거는 뭐의 사례야? discarded의 사례라고. 벌어진 거잖아. 물론 니네 입장에서 as부터 유럽을 걸어놓고 봐. 이 부분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 구동유럽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변화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전 세계 정치체제나 어떤 자본주의 체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유럽, 특히 독일의 케이스를 유난히 집중하는 이유가 그 독일이라는 나라 한 군데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 세계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슨 뭐 독재 체제, 그 다음 자본주의 체제가 그 한 나라에서 다 일어났었다고. 그걸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그랬고, 그 다음 when past have to be reinvented, 과거가 재창조되어지는 거지. reinvented 되어지고 뭐 하기 위해서? to reflect new present,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사실은 reflect도 그렇고 reinvented도 그렇고 discarded도 그렇고 전부 다 뭐야? forgetting의 재진술인 거지. 그 다음 마지막 7번 문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읽어봐. 시작. Thus, heritage is as much about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 그러므로 유산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 과거를 잊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가 이 글의 최종 결론이면서 이 글의 주제문이면서 필자의 주장이었던 거지. 오늘 수고했다.